자,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30일 G2G바이오 관련 영상이고요. 이거는 텔레그램 회원들 위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이제 바로 이제 12월인데 요 영상은 이제 12월 1일 날 공개한 11월 30일 아마 밤에 공개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G2G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방에서 뭐 사실은 대부분이 다 알테오젠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LNC 바이오. 그래서 G2G바이오와 LNC 바이오 비중이 가장 크고요. 이제 저 잘못 얘기. 알테오젠과 LNC 바이오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이브 뭐 그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G2G 바이오 이렇게 아마 비중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G2G 바이오는 일단 금요일 날 다 정리를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만 익절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G2G 바이오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좀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팔고 나오자는 생각을 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일날 방송을 찍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G2G 바이오를 아직 못 파신 분도 계세요. 뭐 직장인이시거나 뭐 텔레그램을 늦게 보셨거나 그래서 일하고 있으신 동안에 G2G 바이오를 뭐 시외에서 던지지 못했다거나 이런 분들 꽤 계실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릴리의 그 체중 감소제 글로벌 허브를 한국으로 본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릴리 그 부사장이었나요? 작년에 아니라 올해 그 어떤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릴리가 이제 그 CDMO나 어떤 CDMO 쪽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허브를 다른 쪽에서 이제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찍어내는 역할을 어디서 할지에 대해서 좀 그런 축을 또 하나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국의 세종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 SK 팜데코에서 그걸 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실질적으로 M5, M6 공장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고,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2027년, 뭐 6년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그건 뭐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죠.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만드는 게 최종 완제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SK 팜데코는 그 전까지, 완제품 전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펩타이드를 결국에는 완제품으로 만드는 곳으로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송을 어떻게 할 거냐, 가까운 곳이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펩트론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금요일 날 나왔던 펩트론의 발표는 이제 순식간에 뭐 20%까지 올랐던 이 펩트론이 거의 뭐 그 상승분이 다 떨어졌죠. 마지막까지 다 빠졌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12월 7일 날 전까지 해서 뭐 변경 계약이나 뭐 계약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들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뭐 어쨌든 인비보 실험을 특정 펩타이드 관련해서는 좀 더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특정 물질에 대해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인비보 실험이 부족했으니까 좀 더 해보겠다, 요 얘기라서. 그러면 그 특정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냐, 근데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거 중에서 뭔가 하나가 원하는 정도가 아직 체크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더 하려는 거냐, 요런 차원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긍정도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정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저는 펩트론 계약 가능성은 좀 더 높긴 하다. 확률적으로는 한 6, 70%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럼 이제 우리 G2G 바이오에서 뭐를 선행학습해야 되냐? 우리가 G2G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펩트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체중 감소제 시장은 전 세계에서 의약품 중에 가장 성장률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약품 중에는 체중 감소제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원래는 항암제 시장이 최고로 컸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가 제일 커진다? 키투르다를 앞서는 매출이 나올 곳이 바로 뭐다? 체중 감소제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키투르다가 1등이었잖아요. 이제 매출이 그거를 능가하는 곳이 나온다. 어디다? 바로 체중 감소제 분야에서. 그러면은 체중 감소제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 1위가 누구예요? 일라이 릴리죠. 그렇죠? 노보노를 이미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 1등, 노보노가 2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라이 릴리가 이제 결국에는 한 달 제형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일주일 제형, 터제파타이드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달 제형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달 제형 쪽에서 이제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릴리가 그러면은 이제 다른데 기술들을 이제 가져오는 건데,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장기 제형을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 카무루스하고 계약을 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펩트론하고 공동 기술 개발 계약을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본 계약, 카무루스처럼 본 계약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12월 7일까지 원래 공동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가 이제 12월 7일 이전에 이제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보통 이제 계약을 안 할 거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통보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건데, 어제 이제 인비보 실험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인비보 실험은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비보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이제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최악의 경우도 항상 가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일단 카무루스하고 계약이 돼 있고, 근데 카무루스는 임상일상 결과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앞선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릴리하고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카무루스가. 근데 이제 카무루스만의 단점이 있어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단점을 뭐가 해결해 줄 수 있다? 펩트론이 일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무루스도 계약을 치겠지만 펩트론도 계약을 쳐서 결국에는 뭐 물질들 나눠서 뭐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펩트론과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펩트론과의 계약이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안 좋다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측 말만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측이 얘기했지만 결국 일라이 릴리에서 만약에 계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걔네들한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니네들 거 다 실험해봤는데 근데 우리는 좀 너희랑 본 계약은 아닌 것 같아. 요 정도에서 우리 마무리하자.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 어쨌든 SK 팜데코에서 만들어진 그 중간 물질을 이제 결국 완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완제품으로 만들 때 한 달 제형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역시나 펩트론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뭐 카무루스는 어쨌든 얘네들 대량 생산 관련해서 아직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 만약에 이번에 공장 허가 나오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한국의 릴리는 이제 제2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생산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SK 팜데코랑 같이 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제 카무루스 단점이 뭐냐면요, 카무루스는 기술 임상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대량 생산 실적이 이제 제한적이에요.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요런 그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이런 서방제 등으로 상용화되어 있긴 해요. 지금 이미 부비달이라는. 근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품목서 생산 규모는 수천만 명을 타깃으로 초대형 시장 경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작용제 같은 고용량 대량 수요 품목으로 수십억 달러급의 생산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펩트론도 만약 아직까지 뭐 대량 생산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은 이제
검증된 바 없지만 그래도 펩트론 쪽이 좀 더 대량 생산에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뭐 뒤에서 살펴보겠죠. 그다음에 제형물성 이게 뭐냐면은 점도나 주사 편의성 문제에서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주사 후에 체액과 만나서 액정 겔로 변해가지고 약물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주사를 놨어요. 그러면은 한 달 제형이면 한 달 동안 이 약물이 처음에 그냥 쫙 발현되면서 그냥 다 꼭지점 치고 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방출되면서 체중을 계속해서 이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약물이 이제 장기적으로 한 달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투여가 되면서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체중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와야지 이제 한 달 제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그거를 액정 겔 알죠? 겔 여러분들. 그런 겔로 그냥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겔이니까 갑자기 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겔이 점점 이렇게 방출을 천천히 하게 되는 지질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용량 펩타이드를 넣으면은 점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주사력이나 통증이나 주사 시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로 이제 그 주사 놓는 거는 펩트론 주사보다 어때요? 주사 바늘이 굵어요. 그 굵을수록 더 아프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질수록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피하 주사의 부피나 주사 부위 반응 이런 거 통증 이런 거에서 한계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장기 방출 지질 나노 제형에서는 이런 국소 반응 리스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늘 막힘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점도 제형의 공통적인 리스크이긴 한데 이제 고농도 단백질이나 지질 기반인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전 공정에서 그러니까 필링 니들 끝부분이 말라서 막히는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르무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점도가 높은 주사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량 생산 단계에서 공정 최적화가 필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용 디바이스 제약인데 카르무스 플랫폼이 소량 가느다란 바늘로 투여 가능하다라고 홍보되지만 실제로는 대중적인 비만 약처럼 고용량을 맞추려면 최대 부피나 바늘 두께, 주사 시간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생겨서 균형을 제대로 못 맞추면 이런 문제들이 떨어지는 제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무래도 카르무스 말고도 펩트론하고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펩트론이 카르무스보다는 앞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량 생산이 이제 검증됐다라는 말을 하는데 아직 완벽하게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2018년도에 5송 GMP 공장 완공 후에 월 48,000 바이알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 최근 신공장 증설 이제 500억 장비 계약을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PFS랑 오토 인젝터 설비를 포함해서 상업화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 카르무스의 기존 상용화보다 명확한 스케일업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1 외에 GLP-1 비만 당뇨 대량 시장 경험은 이제 미비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릴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레타트루타이드 등 고용량 펩타이드 적용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의 연속성이 대량 수율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제 사실은 펩트론도 뭐 루프1이 어쨌든 간에 상용화를 보여주긴 했지만 얘네들도 대량 생산은 이제 처음이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얘네들 신공장 증설로 갔고 지금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12월에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게 원래는 7월 달부터 허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 근데 보통은 그 겨울에 공장을 잘 안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봄에 나올 수도 있어요, 허가는. 그래서 허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주사 바늘하고 점도 문제는 뭐예요? 이 입자 크기 정밀 제어로 가기 때문에 스마트 디팟 요 미리꾸는 그래서 가는 바늘이에요. 굉장히 자가 주사 편의성이 높고 지금 이제 카르무스의 지질 제형 대비해서 점도나 주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카르무스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오토 인젝터 도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토 인젝터 도입하면은 뭐 주사 맞는 게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예, 상용화 단계에서 추가 개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까지 정황을 살펴보면 엄민용이 그 애널리스트는 계약을 낙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엄민용 위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예, 엄민용이 얘기한 거 있어서는 조금 전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다른 애널보다는. 자, 그래서 계약을 의심하던 단계는 지났다라고 분명히 가을에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그때 이후에 지금 이제 겨울로 넘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내년 계약을 아무래도 엄민용은 이제 좀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7, 80%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 20%에 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쌈짓돈 1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막 억대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몇 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SK 팜데코하고 릴리가 글로벌 펩타이드 허브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세종 면역산업단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릴리 입장에선 생물보안법 리스크 회피하고 한국의 공정효율성 높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 CDMO 공장을 중국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에다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5, M6 공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내년 6월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 6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펩타이드 중간 공정을 여기서 M5, M6에서 한다고 하면 완제품은 펩트론 5송 2공장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많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유력한 정황적인 증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펩트론하고 릴리가 계약을 한다는. 그리고 이제 펩토론 5송 공장 2공장이 캐파가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생산을 가져오게 되면 그 생산량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추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펩트론이 계약은 할 거다 내년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10월 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10월 달에 계약할 거다 근데 결국에는 12월 달까지 와서 어제 그런 게 나왔으니까 펩트론이 이제 빠진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안 빠지겠냐? 저는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2, 3개월은 최소한 더 걸릴 거라고 봐야 되는데 최소로 잡아도 그러면은 12월, 1월 뭐 빨라야 1월인 거고 늦으면 1월, 2월, 3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주가가 가만히 있겠냐? 실망 매물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 중간에 뭔가 유력한 좀 얘기들이 나와서 좀 펌핑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쭉쭉 빠질 아마도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펩트론이 계약이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 이게 수급이 이슈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연말 다가왔기 때문에 그 펩트론은 또 이제 고액 또 많이 밑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좀 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아무래도 내년 2, 3월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일부 뭐 물량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조금 빠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펩트론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같은 계열이잖아요. G2G 바이오나 저기도 당장 이제 큰 영향은 안 받겠지만 왜냐면 얘네들이랑 다르잖아요.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G2G 바이오는 지금 무증 펌핑 중이잖아요. 무증 지금 저거 중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조정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G2G 바이오가 크게 밀릴 이유는 없다. 왜냐면 뭐 G2G 바이오가 계약이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기술 개발 계약만 3개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2G 바이오는 지금 뭐 주가가 그렇게 빠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빠져도 조금밖에 안 빠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펩트론이 이제 내년에 계약이 나온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G2G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 펩트론은 어차피 우리는 안 잡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5송 2공장이 연간 1000만 바이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SK 팜데코 쪽에 그 M5, M6 공장 중에 상당 부분이 5송 공장에서 해결이 되고 펩타이드 특성상 냉장 보관하기 때문에 운송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세종에서 오송 이공자까지 되게 가까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 특급아, 그러면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체중 감소제 관련된 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 체중 감소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위고비도 들어와 있고 마운자로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 위고비 마운자로 이게 릴리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 체중 감소제 시장은 엄청 더 커질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당뇨 환자도 많아지고 점점 이제 비만 환자도 많아지는 추세고, 이게 체중 감소제 쪽에 이제 계속해서 빅파마들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릴리가 선두주자고, 그 다음에 요거를 노보노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노보노가 이번에 사실은 그 메세라를 놓쳤어요. 그러면서 메세라 화이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화이자가 이제 참전을 합니다. 메세라가 이제 얘네들 한 달 제형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일주일 단위로 지금 맞고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마운자로 맞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달 제형으로 변환합니다. 한 달 제형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한 달 제형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한 달 제형으로 바꿨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면,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4주를 맞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맞았는데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면 당연히 한 달 제형을 바꾸는 게 사람들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달 제형을 릴리하고 노보노하고 화이자가 이제 전쟁을 할 건데, 노보노는 이제 어센디스하고 같이 하고 있고 한 달 제형, 근데 화이자는 메세라, 릴리는 이제 카무로스랑 일단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펩트론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확률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얘가 이제 릴리가 1등, 노보노가 2등,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랑 이제 아직은 이제 3등은 이제 각축전이에요. 화이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것이 베링거 인게라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름이 갑자기 얀센 같은 애들도 있고, 얀센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빅파마들이 다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건데, 결국에는 한 달 제형으로 가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한 달 제형, 혹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경구용 먹는 약. 근데 한 달 제형 주사제가 오토 인젝션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더 효과적이다. 경구용은 이제 자주 먹어야 되잖아요. 경구용, 그리고 효과가 아마도 주사제보다 약할 거다. 주사제보다 아직까지는 약하게, 주사제보다 약함.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한 달 제형 주사제가 좀 높은 저걸 사용하고 있고, 경구용이 이제 먹기 편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가져갈 거라고 보지만, 이제 주사제 시장이 조금 더 체중 감소제 시장에서 더 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제형에서 이제 나중에 이게 뭐 3달 제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3달 제형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은 가능하다. 그럴 때마다 이제 저 기술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주사제인데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근육 보존과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왜냐면 한 달형 주사제 맞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주사제를 이제 한 서너 달 후에 빠져가지고 이제 나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요요가 오잖아요. 요요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근육이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쵸? 요요가 오고, 그 다음에 체지방이 다시 늘어나면서 이제 요요가 오는 건데, 이제 근육이 보존되면서 이제 체지방만 빠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라는 쪽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 최소한 한 놈은 데리고 가야 된다. 왜냐면 포모가 우리가 올 수 있어요. 포모 방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펩트론을 가져갈 거냐? 펩트론 아니지. 왜냐면 펩트론은 혹시나 서든데스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년에 만약에 가져갔는데 진짜 펩트론 들고 갔는데 뭐 30만 원을 샀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 만약에 계약 안 나오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저는 1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섯 배 이상은 떨어질 수 있다. 5분의 1 토막 이상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펩트론을 가져갈 수가 없고, 이게 계약이 나온다는 게 90%라도 가져갈 수 없어요. 왜냐면 10%의 서든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에 뭐냐, G2G 바이오나 결국에는 아니면은 혹은 누굴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린 G2G 바이오를 가져갑시다. 다른 것보다 G2G 바이오가 나니까. 그래서 G2G 바이오 가져와요. 여튼 3개니까. 그러니까 3개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G2G 바이오는 3개가 기술 개발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좀 잘 맞는 거 최소한 하나만 본 계약 나와줘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업사이드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업사이드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에요.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3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 계약 나온다면. 근데 이제 본 계약 나오기 전에 내년 여름이 얘네들 7월 달이거든요. 7월. 내년 여름 7월 달까지 이제 공동기술 개발인데 그 안에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ESC 잘못 눌러서 지워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래서 G2G 바이오는 이제 다시 또 모아갈 거다. 펩트론 때문에 월요일날 저는 약세일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펩트론의 흐름을 하방 흐름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G2G 바이오도 이렇게 뭐 대놓고 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G2G 바이오 조금씩 더 모아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라이브랑 텔레그램에서 좀 더 얘기 드릴게요.